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 자랑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렛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FM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5.51%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종목 아니면 시장이 안 좋게 되거나 또 기존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같이 이제 포트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오버가 되면 제가 종목 추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중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드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매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저도 같이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종목 포트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또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 또 적극적인 태도도 보이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 같이 계속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또 알뜰히 또 수익을 챙기면서 투자하고 있고 우선은 대미 뭐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승을 해도 약간의 두려움이 존재를 하고 하락을 하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공포심을 또 느끼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리나 이런 부분들 잡아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뉴욕 마감 시황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예기치 못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1%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22% 하락했으며 S&P 500 지수는 0.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넷플릭스는 전일 장 마감 후 1분기 유료 회원이 2억 2,16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며 2분기에도 가입자가 200만 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매출은 7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으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7.4%에서 25.1%로 떨어졌고요. 넷플릭스 주가는 35% 넘게 폭락하며 2004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월트 디즈니 등 여타 스트리밍 업체들도 동반 하락했으며 애플,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IBM, P&G 등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은 1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넘게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에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12%의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80%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하향했으며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6%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향후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5%라고 전망한 바 있고요.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진전 상황과 치솟는 물가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던 미 국채금리가 숨고르기 장세로 하락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전일 2.9% 수준까지 올랐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2.84%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는 통상 3%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올해 연말까지 중립으로 가는 신속한 행진을 신중한 경로라고 보고 있다라며 중립금리는 2.5% 부근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채권시장은 숨고르기 장세 속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하는 미 국채금리 하락 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운수, 유틸리티, 보험, 에너지, 은행, 투자 서비스, 개인, 가정용품, 음식료 업종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 서비스, 소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자동차, 경기 관련 소비재, 복합산업, 화학업종 등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넷플릭스가 어닝 쇼크 속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35.12% 기록했고요. 월트 디즈니가 마이너스 5.56% 등 여타 OTT 업체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0.10%, 아마존 마이너스 2.60%, 알파벳 마이너스 1.51%,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한편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편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내 거래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IBM, P&G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10%, 2.66%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원유 재고가 감소한 점이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02만 배럴 감소한 4억 1,373만 3천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예상치와 달리 원유 재고는 감소했습니다. 휘발유 재고와 정제유 재고는 각각 전주 대비 76만 1,000배럴, 266만 4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아울러 독일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발표한 점도 국제유가에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독일 외무부 장관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 베어복 장관은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다라면서 우리는 석유 수입을 여름에 반으로 줄이고 연말에는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분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9달러 상승한 102.7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03 하락한 3,142.20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상승했고 AMD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상승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엔비디아,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코보, 퀄컴, TSMC 등이 하락한 반면 테라다임, 랩리서치, ASML 등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장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121선하고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고 아래로 일단은 뭐 121선하고 200일선에 안착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이제 많이 그으실 겁니다. 자, 이게 기본 추세선이고 이게 확정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추세선을 만약에 그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쌍바닥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 차트를 지금 여기에서는 좀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 여러분들이 뭐 선을 그을 때 밑변을 이렇게 그리고 자, 이게 기본 추세선.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정 추세선입니다. 확정 추세선을 밑으로 하게 되면 하락으로 마무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본 추세선, 확정 추세선. 한번 뚫어주면은 맞고 다시 빠진다. 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상승하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선을 긋는 게 맞죠. 자, 이게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 추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자, 이거를 올라탔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전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전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전고점을 뚫어줘야지만이 일단은 상승의 그 다음 단계의 가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고점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기본 추세선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진다. 그러면은 확정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이 또 하락으로 만들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쌍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는 엘리어트 파동을 전제로 기본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뭐 1파, 2파, 뭐 3파, 4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 다시 또 재차 상승.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차트는 항상 우상향하지만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의 존재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락의 그 구간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추세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반납하는 사람만이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반납하는 구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추세선, 확정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확정 추세선을 그어보면 하락하죠. 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하락하게 나옵니다. 이게 엘리트 파동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긋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에 속하지만 잘 모르십니다, 사람들이. 기본 추세선, 확정 추세선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계속 차트를 여러 개를 계속 많이 볼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눈에 좀 익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1선하고 201선 위에 일단은 뭐 안착은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윗꼬리를 단다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그만큼 심하다. 그래서 윗꼬리의 길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통 최고점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십자봉, 이런 십자봉이나 아랫꼬리를 심하게 다는 경우, 아랫꼬리를 심하게 달아주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일정 부분 하락한다. 아랫꼬리를 달아주면 위에서 올리는 힘이 강하답니다. 강하다. 위에서 올리는 힘이 강하다. 이 부분도 아랫꼬리가 좀 길게 빠지죠. 이 부분도 아랫꼬리가 좀 길게 빠지죠.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보는데 봉 한 개 한 개 좀 이게 왜냐하면 일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봉 한 개 한 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랫꼬리 계속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여기도 아랫꼬리가 좀 길죠. 음봉에서 아랫꼬리가 좀 길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랫꼬리 길게 빠지고 그 다음에 윗꼬리 길게 빠지고, 자,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좀 생각하시면은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밑에서 위로 가격을 올리면서 장을 마감했다고요. 윗꼬리가 긴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장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 음봉이면 당연히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고요. 양봉인데 아니면은 뭐 양봉인데 아랫꼬리가 길다. 올라가는데 아랫꼬리가 길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일 대비는 갭 상승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단은 상승 플러스 갔다가 장 막판에 뒤로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음봉이 달린다라고 하면 또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힘든 시장이 또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자,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긋는데요. 확정 추세선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나왔을 때에 존재합니다. 계속 제가 똑같은 거
되풀이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그러면은 확정 추세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 없애면 되고요. 다시 이거를 올라타 줘야 됩니다. 올라타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크게 처음에는 이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을 주고 이제 완만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겠죠. 처음에 추세선보다는 완만한 하락 전환, 그 다음에 음봉 이렇게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쌍바닥이 나옵니다. 쌍바닥이 나오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자, 모든 올라가는 차트에 자 빠졌다가 정고점을 뚫어주면 올라간답니다. 자,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쌍바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0일선이나 121선이나 200일선 어떤 선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꼭 선 많이 있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있으면 복잡할 뿐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이 있는데 이 선들이 다 정방향으로 하락이나 정방향으로 상승. 자, 이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이런데 이게 정방향으로 되면은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매수를 들어가라. 정방향일 때가 정배열이죠. 정배열일 때가 가장 좋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배열이 되고 나면 주가는 벌써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배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선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만 두시고 이 선과 이 선이 골드 크로스 되는 시점, 이 선과 이 선이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되는 시점, 그 부분만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물론 만약에 121선을 기준으로 쓴다 선 치면은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투자하지 않는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못 내지 않느냐. 자,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 지지받는 거, 이걸 예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도매매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지받을 거야. 라고 하고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빠집니다.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분위기인데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선은 그러니까 선과 선은 무조건 깨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지받는다, 뭐 한다 이런 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터치 상승 완벽하게 한 번 더 터치하고 정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 121선 맞고 맥없이 그냥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는 201선이 저항선이 돼버리고 밑에서 놀다가 다시 201선 다시 저항선 되고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그 방송 중에 지금 뭐 1월부터 계속 제가 언급을 합니다.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횡보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도 중장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맞다. 소극적인 뭐 플레이라는 게 뭐 비중을 약간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홀딩을 할 때 수익권이면은 원금을 지키는 선에서 홀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익이더라도 알뜰하게 좀 챙기면서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아까 전에 자,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쌍바닥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의 어떤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신 시간에 지금 뭐 다들 TV 시청하고 계시는데 요 개념 하나라도 확실하게 좀 잡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전고점을 뚫어줄 때 그때부터 우상향 시세가 일정 부분 나지 않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을 일단 1차 목표로 잡고 목표가를 잡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또 돌파하게 되면 돌파했다가 살짝 건강한 조정 그리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만약에 전고점을 못 뚫고 전저점을 뚫어주면 뚫고 내려온다면 이 부분에서 무조건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걸로 계속 홀딩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앞으로 뭐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이 많은 출렁임들 견뎌도 됩니다. 추세를 끌고 갈 때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 구간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락 구간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견딜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을 견딜 수만 있으면 이런 용의가 있으신 분이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매매를 해보게 되면 투자를 해보게 되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어떤 뭐 내가 정한 기준선들 그걸 깨지 않는 한 나는 홀딩할 것이다. 그러면은 수익을 냈다 반납했다 수익이 났다 반납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원래 투자라는 게 인간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어려운 시장에 뛰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그 인간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심리에 말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 추세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자동적으로 쌍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저점을 살짝 깬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약간의 파동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주 신규 종목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리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이 살짝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현재는 골드선하고 자, 흰색 선 보이시죠? 이 사이에 현재 가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아직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뭐가 나오죠? 자, 쌍바닥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오고, 자, 이 매수 신호의 저점은 여기, 그 다음에 이 매수 신호의 저점은 여기. 자, 그렇다면 추세선은 당연히 우하향이지만 또 이렇게 우상향, 자,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강하게 돌파한다면 정고점을 뚫어준다면 골드선 위에 안착하게 되고, 자, 우상향 할 수 있는 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기본 추세선 이렇게 그었다가,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 한번 그어볼 수 있죠? 그어보는데, 자, 바닥 한번 만들고, 또 바닥도 한번 만들고, 다시 정고점 뚫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좀 더 크게, 이제는 이 선 필요 없고, 자, 이제는 이게 기본 추세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요게 확정 추세선이 됩니다. 아직 못 들었죠? 자, 여기에서 2차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2차적으로 가격을 이동을 시키려면 이 정고점을 확실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넘어가 줘야 되고요. 자, 여기 검정색은 제가 표시해 놓은 추세선이라고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살짝 갭 상승해서 현재, 플러스 0.26%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재밌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대비 등락률. 자, 그 다음에 주식 차트 열어놓고요. 자, 조회를 누르게 되면, 자, 이스트 아시 차트. 자, 갭 상승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럼 뭐, 남이 사니까 어떤 종목 갈 것 같다. 뭐 이래서 그 종목을 사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직접 종목도 초이스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드선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이 멀어져 있죠. 다시 만납니다. 만나다가 자,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봉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봉과 이 골드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허공에 있다. 이 선과 이 봉이 허공에 있는데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추격 매수가 됩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한일사료. 자, 여기서 쌍바닥 매수 신호 나오고 진입했습니다. 다시 골드선 언저리까지 왔다가 재차 쓰리바닥이 나오고 매수 신호가 떨어지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단은 패스. 자, 이것도 패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안 되고요. 자, 좀 빨리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쌍바닥 매수 신호가 나와주고 정고점을 뚫어주면 이건 뭡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자, 하락세를 계속 하락을 하다가
U자 형태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자, 하단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자, 좀 아쉬운 부분은 뭡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되겠다. 거래량 그 주식함에 있어가지고 거래량은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전일 거래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력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력이 들어온 걸 어떻게 체크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우선 거래량부터 체크하십시오. 계속 하루에 뭐 100주만 계속 거래가 되던 종목이 갑자기 1000주가 거래가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1000명이 더 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집단이 들어와서 그 1000주를 분명히 샀을 겁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거래량 10배 이상 나가는 종목은 세력이 붙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타를 치든 뭘 하든 조금 조정을 주게 되면 진입 가능한 자리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고점을 오늘 뚫어줬습니다. 이 835원이 지금 전 고점 가격이 835원인데요. 835원 밑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쯤 거의 뭐 한 5% 이상 지금 수익, 뭐 한 1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자, 이 종목 상당히 괜찮은, 일단 차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죠? 이런 종목 보지 않습니다. 자, 골드선하고 봉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종목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는 방법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 이 종목도 여기서 쌍바닥 매수 신호 떨어지고 살짝 조정 주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추격 매수입니다. 자, 이 종목도 쌍바닥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전고점 뚫으면서 갭 상승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속 우상향할 때의 어떤 그런 패턴들 상당히 일정합니다. 지금 종목은 다 틀리고 섹터군도 다 틀린 종목을 지금 무작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의 올라가는 차트는 거의 동일한 차트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광님. 자, 여기에서 쌍바닥 매수 신호 나오고 하단 지표 빨간색 아주 좋은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보통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U자형 패턴에서 상향 패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U자 패턴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그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인데 자, 이런 것들의 고점을 뚫어줄 때 이제 규칙이 깨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잘 가던 저점을 깨지 않고 잘 가던 어떤 그런 종목들의 규칙이 그냥 저점을 깨면서 떨어졌다. 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규칙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이런 U자형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상승할 때는 U자형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좀 익혀 놓으셨다가 꼭 내가 진입할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지금 차트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지 유심히 좀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철강. 자,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얘도 쌍바닥에서 매수 신호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은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 허리춤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일봉을 보게 되면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드선 위에서 받치고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이 허리춤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 밑에 어차피 우리는 골드선 밑에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골드선 위에 올라갔는데 아 이거는 당연히 그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차트를 좀 좁혀보거나 주봉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허리춤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허리가 그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의 기준. 자, 허리춤이 차트의 기준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상향하든지 여기서 하향하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실적이 없을 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빠지죠. 이제 기대감이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집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빠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 회사의 적정 주가다. 적정 주가에서 위로 올릴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회사의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적정 주가에서 그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또 기대감 반대말이 뭐죠? 하여튼 간에 빠집니다. 실망감이죠, 실망감. 기대를 많이 했으나 아 이건 뭐 그 기사 내용이나 어떤 내용과 약간 좀 상반된다.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잘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업이익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실적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새로운 기사들을 만들어내죠. 이제 계획 발표를 계속 합니다. 앞으로 뭘 할 거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좀 더 나아질 거다.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 기대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또 뚜껑 열어보니까 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선이 이 가격대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술이고 자, 요런 거는 뭐 이렇게 볼 게 없고요. 자, 이런 차트를 자, 이 밑에 있는 거, 골드선 아래에 있는 건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하 2층, 3층, 4층 막 내려갑니다. 5층. 자, 이런 종목. 자, 요것도 보게 되면은 주봉을 보게 되면요. 허리춤에 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골드선 위에 바로 올라탔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위치는 추격 매수하는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8,950원이라는 가격이 89,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죠. 최소한 50% 정도 일단은 조정을 좀 주고 나서 이만큼 골드선 터치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허리춤에 있죠. 자, 허리춤에 있고 자, 이 종목은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뭐 허리춤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횡보하는 녀석들은 거의 허리춤에 있다. 이렇게 아예 최저가에서 그냥 잔잔하게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춤에서 그냥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집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점에서 계속 횡보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봉 킬 때마다 사모으면 됩니다. 양봉 킬 때마다 사모으지 마시고요. 우리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음봉 마무리하면 그 다음날 시장가로 조금 모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펀드를 들더라도요.
은행 가서 펀드 들면은 만약에 월 20만 원 납부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월 20만 원 한도는 하지만, 자동이체를 하지 말고, 만 원씩, 코스피나 코스닥이 음봉을 냈을 때만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은, 같이 펀드 들었던 그 동일한 날짜에 한 번에 뭐 매달 25일 자동이체를 한 사람과 또 이렇게 음봉을 냈을 때마다 매수를 한 사람의 그 수익률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올라갔으니까 패스. 자, 이거는 뭐 골드선 아래에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외바닥입니다. 매수의 저점 여기고 지금 여기서 매수 저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이 안 되고, 자, 이것도 상당히 상승한 종목이죠. 자, 솔리드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 허리춤인데요. 자, 위에, 골드선까지는 그래도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 신호가 떨어지거나 전고점을 뚫어준다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솔리드입니다. 자, 우진. 자, 요것도 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봉과 선은 서로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하염없이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면은 하염없이 올라가면 이제 이 선도 따라가겠죠. 위로 따라 붙습니다. 당연한 건데 일단은 올라가는 녀석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이 골드선 한번 맞고 다시 상승할 때 그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시간이 많다죠.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기다렸다가 좀 좋은 자리, 좋은 가격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SPG. 자, 이것도 너무 많이 갔죠? 자, 이것도 다시, 자, 올라갔다 다시 만나고, 계속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이 골드선까지 빠질 겁니다. 자, 기다려야 됩니다. 진통제가, 이거 뭐 다시 또 이 만나러 내려오고요. 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골드선 아래서는 계속 하향입니다. 그러다 골드선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얘는 횡보 구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라탑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미친파워. 자, 얘도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래 되면 지금 매수하시면 추격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 8,600원까지 내려오면 매수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종목 좀 몇 가지 같이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꼭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